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사입니다. 저희 MBC 충북에서는 2023년 새해를 맞아서 도내 주요 단체장들을 모시고 올 한 해 계획들을 들어보는 신년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충청북도 의회 황영호 의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하고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우리 163만 충북도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개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충북도의회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우리 충북도의 35명 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도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이제 취임하신 지가 이제 반년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네. 뭐 짧다면 짧고 네.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7월 1일 날 12대 충청북도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출범을 하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또한 이제 충청북도 지사도 이제 새롭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그런 의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약 156건의 의안 처리를 했고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굉장히 좀 고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 52건에 달하는 등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한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소회도 있고 지금 이제 도의회 성과도 조금 어떻게 보면 꼽아주셨는데요. 그 밖에 충북도의회 성과를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의 주된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네. 그다음에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어떤 삶과 관련된 이런 조례 제정, 또 아니면 우리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실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중앙부처에 저희 도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원 발의를 52건을 갖다가 저희가 처리를 했고 네. 그다음에 대집행기관 질문을 갖다가 9차례에 걸쳐서 교육관과 도지사를 상대로 대집행기관 질문을 수행을 했고 네. 30여 회 이상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아니면 도민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대집행기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라든가 해결책을 갖다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우리 충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네. 중앙 정부라든가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최근에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KTX 세종역 설치와 관련해서 네. 세종시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는 그런 저희가 결의안도 채택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국비 지원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은 향후 우리 충북 지역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바이오 영재구 유치와 네네.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토론회, 공청회 또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데 대해서 나름대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례대표 포함해서 도의원이 모두 이제 35명이 네.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29명이 초선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한 한편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의 시각, 네. 또 뭐 의장님도 이제 초선이시지만 네. 지금 의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6개월간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이제 지금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 또 사회자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제가 미리 그걸 갖다가 잘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저희가 의회 개원을 해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제가 3차례의 의원 연찬을 통해서 그 초선 의원들이 의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의회 메커니즘에 적응을 하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갖다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데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조례 심사 기법이라든가 예산의 심사 기법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회 활동과 관련된 노하우를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네. 또 초선 의원님들도 그런 어떤 연찬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참석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의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의회 활동이 좀 부실하지 않겠나 하는 네네. 이런 우려를 뭐 불식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원 발의라든가 뭐 대집행 기간 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뭐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열의는 당연히 없지 않겠으나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경험치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인데 이제 워낙 그 전에 이제 시의원도 오래 하셨고 네네. 지금 이제 그렇게 6개월을 지켜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지금 자평이신 거죠? 네. 뭐 제 스스로의 판단으로는 예. 뭐 지난 6개월 동안 충분히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네네. 또 지금 저희 의회는 작년도에 그 8명의 그 정책 지원관 그러니까 의원 보좌라는 데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했고 네. 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통해서 의원 보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또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연찬을 실시를 해서 저는 기본적인 토양은 저는 충분히 갖췄다 이제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네. 도의회의 역할을 뭐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해봅니다. 제대로 된 실력 발휘하시는 2023년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정당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래도 네. 28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지난 11대 때와는 이제 완전히 공수가 뒤바뀐 지금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뭐 마찬가지 어떤 그 우려의 시각 이제 여기도 이제 공수만 뒤바뀌었을 뿐이지 마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수당에 대한 배려라든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물론 뭐 저희 지금 35명 의원 중에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28명, 네. 또 민주당 의원님도 7분이지만 저는 늘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뭐 중앙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여야 간의 입장은 우리 충북 도의회 의원님들은 충북의 발전 또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거에 천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여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다수당 소속의 의장이지만 소수당의 민주당 의원님들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네. 그런 저의 진정성을 아마 믿어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의원 활동 과정에서 여야 간의 정쟁을 통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 뭐 건강한 영역에 건강한 범위에 네네. 뭐 갈등이라든지 뭐 그런 정책 대결은 당연히 맞습니다.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배제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 그런 그리고 말씀. 이제 뭐 이제 예. 대체보다 일반적인 또 우려 중에 하나가 예. 지사와 또 의회 다수당이 네네.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까 네.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좀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네. 뭐 저는 오랜 뭐 지방의원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의회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도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하는 것이
제1의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그런 생각을 저는 뭐 한시도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한테도 언제든지 지사의 정책, 집행부의 정책이라든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네네. 신랄하게 견제하고 비판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회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해 1월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어찌됐든 의회 어떤 고유 기능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전과는 또 다르게 좀 마련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진 것들 어떤 것들을 좀 체감하실 수 이제 있었는지요? 뭐 작년에 이제 가장 큰 의회 변화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을 보좌하는 정책 지원관 인력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의회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는 그동안은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기 전에는 네.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집행부의 장인 지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을 보좌해야 되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네네네. 뭐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온전하게 집행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한 그 정책 지원관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정책 지원관 분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축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원 활동을 좀 더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뭐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이제 이번 달라진 점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의회 어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되는 그 두 부분이 이제 큰 두 가지가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변화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의회 인사권 독립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제도가 가진 힘이 물론 큽니다. 그만큼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되는 그 내용들이 변하게 마련인데 실제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셨을 때 어떻게 좀 권한도 좀 확대가 됐고 독립권도 좀 생겼다. 그만큼 제도가 바뀌면서 그만큼 괜찮아졌다 내용도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좀 저는- 부족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방의원 활동을 오래 하면서 제가 뭐 청주시의 의회장으로 활동할 때는 제가 전국 시군 자치구의장협의 대표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도 제가 의회의 온전한 독립을 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 이번에 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로 이게 지방자치가 온전히 정착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부여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더해서 네. 조직권 거기에 또 의회 재정권 네. 이것이 온전히 의회로 넘어올 때 네.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첫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작년에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정책 지원관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온전한 의회 인사권 의회의 독립으로 가는 이제 첫 단추는 꿰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 뭐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회 조직권, 의회 네. 재정권 독립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이런 노력을 해 나갈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조직권 그리고 뭐 재정권까지도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라고 밝혀주셨고 네. 그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8명이 아까 이제 도입이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의회의 어떤 전문성이 좀 강화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저 뭐 부리는 그런 비서 정도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실제 저는 시행을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지금 이제 그런 우려의 시각도 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의장이 된 이후에 그 제일 먼저 제가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 직원들이 의회 사무처 직원들 중에 정책 지원관 직원들하고 제일 먼저 의장 취임 후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 또 여러분들의 역할의 중요성 이걸 제가 충분히 강조를 했고 뭐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회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의원들이 지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정책 발굴도 하고 조례 발굴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의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토론을 해서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제도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고 또 그동안 제가 6개월을 지켜보면 그분들께서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방의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지방의회 이제 4년마다 바뀔 때 특히 의정비 인상 문제가 뭐 전국 시군구를 가리지 않고 항상 뉴스가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이게 의정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계속 되풀이 되는데 아무리 이게 뭐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고 쳐도 네. 의정비가 인상에 대해서 좋은 시각에서 바라볼 우리 도민 여러분, 유권자분들은 저는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의정비를 이걸 제도하고 네.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를 시키면 이게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인데 이게 아직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이 기이한 제도를 통해서 의정비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언론, 시민단체 또 저희 도의회 뭐 공직사회가 이걸로 인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 현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정비를 통해서 의정비를 갖다가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선출직 공직자인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분들은 의정비가 다 법제화가 돼 있어요. 네.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방의회 의원들만 4년에 한 번씩 의정비 심사라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정비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이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뭐 일정 부분의 의정비를 좀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온전히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서는 네. 정말로 한눈 팔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의정비 현실화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예. 또 저희 그 충북도의 1년 연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약 8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 많은 예산을 결국에는 우리 35명의 의원들의 네네. 심사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편성이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그 활동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네. 일정 부분의 의정비를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너그럽게 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뭐 고맙겠다. 예. 그러게 되면 우리 뭐 도 의원들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막중하게 느끼고 각자의 역할을 더 열심히 뭐 해나가지 않겠는가 네. 뭐 이런 뭐 생각을 해봅니다. 제도화를 이제 주장하시는 것은 그만큼 의정비가 아직 현실화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아닙니다. 그렇진 제가 않으시고요. 지금 드리는 예. 말씀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지방의 의원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해서 제도화시키면 논란이 되지 않을 네. 일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제가 토로하는 겁니다. 네. 자, 앞서도 이제 처음 말씀부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고 앞에 말씀에서도 이제 집행부와 같은 당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신 것은 이제 그만큼 우려에 대한 일각의 시각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네. 계속해서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을 제가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요.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파트너십 구축은 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뭐 이제 김영환 저희 그동안 저는 이제 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왠지 저희 지역이 좀 정체된 듯한 느낌, 또 잠자는 듯한 느낌, 뭐 저희 스스로 그런 느낌을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김영환 지사가 취임을 하고 나서 지금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네네.
그동안 우리 최근에 저희가 뭐 특별법도 발의를 하고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때물이 난 우리 충북 지역의 소해, 뭐 예를 들어 손해, 네. 그다음에 백두대간을 비롯해서 월악산, 속리산, 뭐 예를 들어서 등등의 이런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네. 우리는 국가 생태계 보전이라는 이런 큰 기여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 충북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고 네. 또 개발해서 소외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통일된 목소리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김영환 지사께서 취임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이런 등등의 기타. 그다음에 뭐 최근에 오늘부터 한번 실시되는 거라서 알고 있는데 뭐 의료비 후불제라는 네. 이런 획기적인 정말로 소외계층 노약자를 이런 복지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속도감 있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큰 집행부와 불협화음 없이 6개월을 지내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환 지사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요. 공약 가운데 그중에 하나만 일단 좀 짚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중에서 현금성 복지 축소 논란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원론적으로 뭐 정치인의 공약은 뭐 지켜지는 것이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저도 뭐 여러 번 선거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예. 선거 출마 당시 공약할 때 당시 상황과 실제 이제 뭐 현직에 네네네. 복귀를 해서 여러 가지 재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현실과 약간 좀 뭐 상이한 예. 뭐 괴리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공약을 갖다가 공약이라는 이유로 100% 이걸 갖다가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다른 정말로 긴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네. 그것도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치인이 어떤 공약을 했고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축소 내지는 일부 후퇴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솔직하게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고 도민들 유권자들께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도 저는 정치인의 저는 용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김영환 지사의 뭐 현금성 복지 공약이 공약 당시와는 약간 네네. 뭐 약간 좀 축소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오늘 제가 방송에 오기 전에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좀 다 살펴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북도의 현금성 복지 정책은 네. 여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00%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더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예를 들어 기업 유치라든가 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뭐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 또 최근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재원들을 확보해가는 이런 노력들을 더 기울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공약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주로 내리셨는데 사실 이제 의장님 개인으로 봤을 때도 김영환 지사 초기에 이제 차 없는 도청이 굉장히 또 큰 핫 이슈가 되면서 당시 이제 충청북도 그리고 공무원 노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의장님께서 좀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게 굉장히 좀 돋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상황 얘기 좀 전해주세요. 어떠셨는지. 예. 그 당시 아마 이제 김영환 지사께서 뭐 저는 순수한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 도청 공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뭐 그런 고민에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실제 도청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또 도청 공직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또 서로 간에 뭐 이해관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뭐 지사와 공직자들이 어떤 논란으로 비춰지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도 저는 곱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네. 뭐 제가 이제 의원 활동하기 전에 저도 이제 전에는 뭐 저도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제가 노조의 연장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공무원 노조의 입장도 저는 100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입장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공무원 노조 우리 지부장님하고 뭐 임원님들을 좀 만났어요, 제가. 그래 만나서 이게 지금 뭐 지사가 이걸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도 난 100번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중재를 좀 해볼 테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논란으로 도민들께 비춰지는 건 좀 우리 막았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지사께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좋은 의도라 쳐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네. 내가 하여튼 중간에 중재를 할 때는 지사님도 웬만하면 제 중재 안에 그렇게 좀 뭐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뭐 지사께도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양자 간의 의견을 잘 절충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원만히 네. 잘 마무리를 하게 돼서 예. 뭐 지사 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노조 양측에도 제가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예. 저도 일정 부분 또 그런 뭐 갈등을 조정했다는 측면에서 뭐 작은 보람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충북도의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큰 방향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이제 아까 가장 먼저 이제 의회 첫 번째 존재 이유, 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네.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고유의 업무인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그런 조례 발굴, 조례 제정, 네.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충북도 의회가 이제 그 작년 11월 달에 이제 건립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네. 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저것이 준공이 되면 저게 앞으로 향후 100년 뭐 그 이상을 가야 될 그런 도의회 청사이기 때문에 네. 그 도의회 청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저는 또 의장으로서 뭐 네.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정책 지원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그 연구 활동 네. 그다음에 어떤 지역 이슈와 관련된 토론회 또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좀 활성화시켜 나갈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하계 대학 경기대회를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충청권 4개 시도가 이제 공동 유치한 것인데 앞으로 이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돼 나갈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와는 별도로 저희 충청권 4개 시도 의장들과의 어떤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서 시도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찾아서 네. 이 대회가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의회 역할을 뭐 충분히 좀 찾아나갈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벌써 이제 굵직한 것들을 머릿속에 잘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특히 좀 더 주안점을 꼽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뭐 의회 첫 번째 기능, 하여튼 집행부에 대한 이런 과정 속에서도 네. 의회가 가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네네. 그다음에 조례 제정 활동,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을 갖다 발굴해내는 그런 연구 활동, 토론회, 네. 뭐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의회 본연의 기능 그 기본에 좀 충실하는 걸 가장 베이스에 두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의정부 얘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일반 시민들, 도민들 머릿속에 이제 도의회, 일반 의회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제 해외 연수에 관한 뉴스들이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항상 해외 연수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 뭐 본질적인 목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어떤 당위성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시행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 그래서 이 뭐 안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바꿔야 된다,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외 연수 어떻습니까? 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뭐 지금 이제 세계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또 이제는 뭐 지구촌이라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외 선진 문물을 갖다가 견학하고 네. 또 필요에 따라서 해외 선진 문물을 또 우리 도에 접목시키고 이런 과정은 저는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전혀 네. 이건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시행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뭐 일부에서 좀 눈살 찌푸리는 또 네. 그런 부분 또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도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 원론적으로 저는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우수 선진 문물을 견학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도에 접목시킨다는 이런 취지에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도의원으로서 어떤 의회의 적응 기간도 없이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해외 연수를 간다? 저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가 작년에 의장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의원들한테 한 이야기가 우리 충북도 의회는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해외 연수는 우리는 없다. 네네. 선언을 했어요. 단 6개월간 의회에 충분히 적응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가서 네. 각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분히 그걸 숙지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외에 어떤 문물을 가서 좀 한번 견학하고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가 정해지면 네. 그런 기반 위에서 2023년도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네. 한번 해외 연수를 하자. 제가 의원들께 그렇게 하여튼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의원님들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뭐 전혀 해외 연수를 시행을 안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주문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마 6개월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어떤 그런 고민을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하여튼 네. 금년에는 뭐 도민 여러분께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해외 연수는 네. 뭐 실시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께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을 하도록 네. 제가 업무 지시도 그렇게 충분히 해놓은 뭐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앞서도 계속 그런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 활동이라든지 그야말로 뭐 의원 발의도 더 활발하게 내용 있게 알찬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 제가 우선 3월달에 또 전체 의원 연찬회를 하여튼 또 예. 개최할 겁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도의회 의원님들 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님들인데 뭐 그 의원님들한테 하여튼 제가 기회 되는 대로 뭐 조례 심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그 스킬을 갖다가 하여튼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연찬을 할 생각이에요. 예. 그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초선 의원, 뭐 재선 의원, 삼선 의원을 망라하고 늘 하여튼 긴장하는 속에서 네.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비록 동료 의원들한테 약간 좀 욕을 먹을지라도 제가 의장을 하는 동안에는 네.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런 예. 의정 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는 할 것이고 네네. 금년에 가장 첫 번째 하여튼 저희가 1월 달에는 이제 임시회가 열리고 예. 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회기가 없습니다. 예. 그 3월 달에 이제 또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금년의 첫 시작이라고 하시던 3월 초에 저희가 첫 번째 하여튼 전체 연찬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가 의장으로서의 의회 운영 방안 또 의원님들에 대한 부탁 또 예를 들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들에 필요한 직무 연찬 이걸 가장 먼저 시행할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들께는 좀 부담이 될지라도 그야말로 긴장감을 계속해서 풀어놓고 좀 푸시를 일단 하겠다는 그래서 말씀이신 것 뭐 같습니다. 저는 뭐 오랜 이제 지방의원 활동을 통해서 정말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도민과 유권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고 이제 그런 의회로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중간에 말씀 나눴던 의정비 문제도 네. 그렇게 되면 도의회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의회 수준이 높아져서 도민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뭔가 달라졌다. 네네. 이렇게 되면 도민 여러분들도 의원들의 의정비 좀 현실화 시켜주고 잘하는데 좀 더 용기도 북돋워 줘야 네네. 되겠다. 뭐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를 저는 하여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 현안들 중에 지역의 핫 이슈죠.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지역의 정치인들도 함께 지금 역량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올 한 해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뭐 이것은 저희 충북으로서는 당위의 문제고 저는 뭐 필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뭐 정말 여야를 떠나서 뭐 제가 서울도 국회도 몇 번 갔습니다만 그때마다 뭐 저희 충북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다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는 그런 모습. 또 그다음에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야 의원님들이 정말로 정파를 떠나서 이런 노력하고 있는 노력. 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민간 부분에서도 민간 단체가 이제 결성이 돼서 이 운동을 뭐 전개를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충북도에 적극 앞장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생각했던 바대로 특별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걸 통해서 우리 충북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좀 지원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난해 지역에 전해졌던 또 하나의 핫 이슈 뭐 반가운 소식은 이제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집행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뭐 의회 차원에서 정례 모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공조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이제 도움을 주겠다라는 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접근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뭐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그동안 우리 이 하계 대학 경기대회가 국제 대회 중에서는 올림픽 다음으로 규모가 큰 뭐 그런 대회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충북은 아니면 충청권은 정말로 제대로 된 세계 대회를 치러본 적도 없고 유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4개 시도가 서로 협력을 해서 이제 대학 경기대를 유치를 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도민 여러분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우리 지역은 체육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것이 뭐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우리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또 4개 시도가 공동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 대회 성공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 그걸 통해서 각종 SOC 사업들이 또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 지역이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비 확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과정 속에서 힘을 하나로 모을 때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한 마음이 돼서 이걸 갖다가 같이 노력을 할 때 뭐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충북의 위상도 새롭게 높아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뭐 저희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네. 언론, 시민단체, 우리 도민 모두가 망라해서 아마 성공적인 대회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청사 기공식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24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청사가 없던 이 의회였는데 개원 70여 년 만에 이제 독립청사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되게 이때 이제 도의원들을 하고 계신 분들 또 뭐 행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또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독립청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방금 전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회 독립청사가 없었던 네네. 곳은 충북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 11월 22일 날 기공식을 갖게 됐는데 예. 그 기공식의 의미가 독립청사를 갖게 됐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희 충북도 의회가 1952년도에 이번에 저게 도의회를 건립하는 그 장소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예. 옛 중앙초등학교 자리죠. 그래서 70년 만에 도의회가 처음 출범했던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독립된 정사를 건립하는 기공식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네. 행운이고 저는 보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뭐 주차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의회가 제대로 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의회가 그동안은 집행부의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온전히 독립청사로 나가게 되면 도의회 본래 기능을 좀 더 충실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도의회 청사가 건립이 되면서 현재 도청청사, 그다음에 도의회 청사, 충북연구원, 그다음에 충북교육발전연구원, 또 상당구원 이 일대가 제대로 된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되지 않겠나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 주차 문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충청북도 그 전체 청사 내에 주차면이 377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저희 도의회 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약 406면 정도의 주차 공간이 또 확보가 됩니다. 예. 그러게 되면 그 일대 주차난이 또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고, 예. 그러면 또 일부 도청 본관 앞을 갖다가 정말로 도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네. 마련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통해서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문화 수준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가장 뭐 크게는 저는 도의회 의장으로서 독립된 청사에서 네. 제대로 된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하여튼 준공 때까지 네. 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이 도의회 청사가 제대로 건립돼서 제대로 된 정말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여러 가지를 꿈꾸게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도의회 독립청사 이 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러 차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회 본연의 기능, 기본적인 걸 몇 차례나 강조하셨던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그걸 강조하신 것은 결국은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12대 출범과 동시에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강조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아까 기본을 강조하신 것도 결국은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의장님으로서 재임 기간 동안에 충북도의회가 이런 의회가 되도록 좀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도의회 슬로건을 정할 때 네. 지금 이제 거기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의회는 말 그대로 도민들의 의사를 갖다 도정에 반영을 하고 도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행위를 견제 감시하고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세금이 예를 들어서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또 그다음에 뭐 도민 여러분들의 삶에 직결된 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이고 그것이 도민들께서 저희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저는 뭐 도민 여러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늘 도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씀은 늘 옳다. 이런 진리를 늘 가슴에 새겨가면서 네. 정말로 도민이 중심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뭐 저를 비롯해서 35명 의원 모두가 한번 최선을 네. 다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어느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시청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뭐 장시간 동안 의장으로서 충북도 의회 운영 방향과 앞으로 저희 도의회의 각오를 밝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희 도의회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잘해보자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충북도에서 대해서 늘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코로나도 아직 종식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늘 하여튼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저희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와 함께 충북 발전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뭐 긴 시간 열정 넘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12대 충청북도 의회 전반기 의장이신 황영호 의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올 한 해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MB 충북 신년 특집 대담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듣는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